자, 전류에 대한 자기작용 이거 많이 공부했을 텐데요. 이제 N극과 S극이 있으면 N극에서 나가는 방향 그리고 S극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생긴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나침반의 N극 방향이 곧 자기력선 방향이에요. 그래서 자기력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실제로는 이제 나침반을 놔두고 이 나침반의 빨간색이 가리키는 방향을 통해서 자기력선 방향을 찾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른손 법칙 이런 건 다 이미 공부했으니까 알 것 같고, 전류 걸을 때 오른손 법칙에서 나침반이 전류 도선 위에 있을 때 그리고 아래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해 보실 겁니다. 이 X는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면 오른손 법칙을 했을 때 이거 좀 반대로 그렸네. 이렇게가 아니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죠. 오른손 법칙이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경우도 지금 원형 도선일 때는 네 손가락이 전류, 그리고 그때 엄지손가락이 내부 자기장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뒤로 들어가고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전류니까 주먹을 이제 쥐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엄지가 오른쪽을 가리킬 거고, 그래서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인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헷갈리지 않게 오른손으로 하는 연습을 꼭 한번 해보시고요.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오른손 법칙을 따른다라는 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성체를 분류하자면 이렇게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렇게 구분을 했었고요. 가장 큰 차이는 강자성체는 자기 구역이 있더라. 이 구역 안에서 있는 애들끼리는 다 같은 방향을 이루고 있다. 이런 애들 이제 자기 구역이라고 불렀고요. 이제 상자성체는 자기 구역까지는 없고 그냥 이렇게 랜덤하게 있더라. 근데 외부 자기장을 주면 한 곳으로 정렬을 한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그 자기 구역이 있는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어도 그 구역별로 이제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한 방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상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자기장을 없애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모양이 된다. 랜덤하게. 그래서 자기장이 서로 이렇게 뒤죽박죽 랜덤하니까 결국 일정한 자기장 방향이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자화를 유지하고요. 자화 상태를 유지하고 얘는 자화가 안 된다. 그리고 반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 반대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자화가 되고, 이거 역시 외부 자기장이 없으면 다시 사라진다. 이렇게 차이를 꼭 구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성을 갖는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였죠. 핵 주위를 돌아다니는 전자의 운동에 의해서 외부 자기장이 생기는 거. 왜냐면 전자가 움직인다는 건 전류 거린다는 거니까. 이것만으로는 이제 자성의 크기가 설명이 안 돼서 이제 이 전자의 스핀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전자가 회전하는 건 아닌데 전자의 스핀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강자성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스핀이 과학자가 그냥 우겨서 만든 건 아니고 실제 실험을 했더니 실제 스핀이 있어야만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거는 사실 이제 중고등학교 범위를 벗어나서 자세히는 다루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혹시 이쪽 혹시 전자공학과 혹은 전기공학과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나중에 따로 한번 찾아보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를 이용한 사례들을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게 스피커인데요. 이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자석을 놔두고, 그래서 자석이 한쪽이 N극, 한쪽이 S극 이렇게 있으면 여기 코일이 하나 있어서 이 코일에 전류 흐릅니다. 한 번은 지금 연보라색 방향으로 전류 흐르고 한 번은 이제 진한 보라색 방향으로 전류 흘러요. 전류 방향 바꾼다는 거죠. 그럴 때 만들어진 자기장 방향이 반대일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 자석과 이 코일에 의한 자성에 의해서 한 번은 이쪽으로 힘 받을 수 있고 한 번은 이쪽으로 힘 받을 수 있으니까 결국 이제 진동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진동이 주위에 있는 공기를 진동시키면서 소리가 퍼져나가는 이 현상이 이제 스피커의 역할, 스피커가 이제 그런 소리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자석은 뭐 말 그대로 전류가 흐를 때 흐르지 않을 때 자석이었다 자석이지 않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폐차장 같은 이제 무거운 철근을 옮길 때 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강자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 있는 은색판이 강자성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이 요거를 이제 헤드라고 부르는데,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이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있고 요렇게 이제 금속이 있습니다. 우리 마치 예전에 자석 놔두고 이게 스테이플러 심을 일자로 쭉 이렇게 연달아서 하고 나중에 자석 치워도 이게 계속 붙어 있는 걸 유지하는 거를 보면서 강자성체가 자성을 없애도 자화가 계속 유지되는 거 확인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이제 강자성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류가 흐르면 이게 N극, S극 이런 식으로 자화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NS가 되면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이 회색판, 여기서 이제 노랗게 그렸는데 얘네들이 이 자성에 맞춰서 이쪽으로 자화될 때도 있고, 또 전류 방향이 다시 이쪽으로 바뀌면 이쪽으로 전류가 자화가 될 수도 있겠죠.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결국에 이쪽 방향이었다가 또 다른 데 방향이었다가 다시 방향이었다. 그래서 만약 오른쪽이 1이다 그러면 1, 1, 0, 1, 1, 0, 1, 1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컴퓨터가 정보를 저장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만약에 정보 저장한 걸 나중에 불러와서 읽을 때는 이제 반대로 하면 되겠죠. 전류를 먼저 이렇게 흘려주는 게 아니고 이거를 슝 하고 돌리면 이제 여기서 뭐 이걸 들면 이게 N극이 오른쪽이면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다 보면 결국 오른쪽이었다가 왼쪽으로 바뀌면서 자속이 변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될 거고요. 이 유도 전류에 의해서 정보가 읽히면서 정보가 불러온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읽어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아마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지금 이제 여기서 자기장이 나간다고 했으니까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일 거고요. 일단 자기력선이 어떤 의미냐면 일단 자기장과 자기력선의 관계가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의 개수, 다시 말해 자기력선의 밀도겠죠. 이게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요. 자, 그러다 보니 P랑 Q를 보면 P가 좀 더 이렇게 밀집해 있고요. Q가 더 이렇게 널널하게 있다 보니까 자기장은 BQ와 P를 비교하면 BP가 더 자기장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물어본 곳에는 답은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X는 자극 중에서 S극이고 저침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고, 그리고 P가 Q보다 더 크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NS 크다. 3번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지금 이때는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걸려 있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있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자기장이 있어요. 일단 나를 먼저, 그러니까 도선이 하나일 때부터 생각해 보면 나 같은 경우에 자기장이 오른쪽이라는 건 그 도선이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지금 세워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지면을 뚫고 지금 이렇게 도선이 세워져 있는데 자기장이 오른쪽 방향이라는 건 지금 전류가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오른손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니까 그래야 원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B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 근데 B가 만드는 자기장은 오른쪽 방향인데 지금 A까지 생각을 해보니 자기장이 왼쪽 방향이라는 건 A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쪽 방향인데 B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커서 전체적으로 자기장이 왼쪽 방향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A가 여기 위에서 원점에 향하는 지점에 왼쪽으로 자기장을 만든다는 건 A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와 B는 모두 전류 방향이 같다. 전류 세기는 A가 B보다 크다. 그래야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니은 이상합니다. 그래서 P를 Y는 -2D로 옮겼다. B를 밑으로 이렇게 올리면 지금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데 지금 원점 기준으로 봤을 때 B가 원래 거리가 D였는데 D였다가 ED가 됐으니까 거리가 더 늘어난 거죠. 거리가 늘어났으면 자기장이 더 작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네, 그러면 O에서 A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A가 만든 자기장은 왼쪽이었고 B가 만든 자기장은 오른쪽이었는데 지금 A가 더 컸는데 지금 B를 이렇게 ED로 바꿔버리면 ED로 옮겨버리면 이 오른쪽으로 향한 자기장이 더 작아질 거예요. B 입장에서 B의 영향력이 더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 안 그래도 A가 더 컸는데 B가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 X 방향이다.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그러니까 AL은 전류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P에서가 R에서보다 자기장이 크다. 그러니까 BP랑 BR이랑 놓고 오면 P는 이쪽 그리고 R은 이쪽인데요. 이제 이쪽이 더 크다. 이제 이런 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BL은 전류 방향 이제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씩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일단 문제에서 지금 R에서는 전류의 자기장 방향이 XR표면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에요. 근데 A가 만드는 이 3D에서의 R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얘가 위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오른손부터 가면 A가 만드는 건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나오려면 B 때문에 B가 더 커서 이제 나오는 방향인 거고요. 그럼 B가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아랫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기억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A가 만드는 Q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오른손부터 가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P가 만드는 것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겠죠. 그래서 Q는 들어가는 방향이다. 예, 맞는 말 같아요. 그 다음을 볼 건데 지금 P 입장에서 보면 A가 만드는 건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인 거고 그 B가 만드는 건 파란색 해야지. 나오는 거 같고 A가 만드는 건 P가 만드는 건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겠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R 지점에서는 A가 만드는 건 조금 지우고 헷갈리니까 안 지워지네.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A가 만드는 건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 거고 B가 만드는 건 이제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거 차이가 이제 될 거고 여기도 이 차이인데 지금 P에서 더 크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거 둘이 뺀 거 다시 말하면 A가 만든 거 빼기 B가 만든 거 자기장 그리고 여기는 B가 더 크죠. B가 만든 자기장이 더 크지. 그래서 총 자기장이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B가 만든 자기장 빼기 A가 만든 자기장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자기장이 될 텐데 지금 이쪽 P가 더 크다고 했단 말은 결국 같은 거리에 있을 때 같은 거리에서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A가 더 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A 전류가 B 전류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쪽 전류가 더 크다는 거죠. 이쪽 전류가. 그러면은 이제 3D보다 더 멀리 가면 지금 여기는 가까워서 지금 여기 이 3D인 지점 여기는 이제 전류가 B는 거리가 D밖에 안 되는데 A는 거리가 3D나 되니까 지금 B의 영향력이 더 커서 들어가는 방향이다 아니 나오는 방향이다 라고 하겠지만 굉장히 멀리 가면 이제 A가 거리랑 B의 거리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한 10D인 지역만 가더라도 B랑은 8D 떨어져 있고 A랑은 10D 떨어져 있으면 결국 그 차이가 크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 있으면 3배 차이가 나는데 거리가 여기 있으면 뭐 1점 몇 배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멀리 가면 결국에는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거다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4번 내용 설명이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고 판서가 안 좋아서 좀 그랬는데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면 따로 찾아오세요.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A, B 전류한 자기장의 세기가 P에서는 3B0고 그리고 Q에서는 B0인 상황이에요. 근데 A가 만드는 자기장은 지금 P랑 Q에 만든 자기장이 똑같겠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도 들어가는 방향, 여기도 들어가는 방향일 거예요. 근데 P가 만드는 거에 따라서 지금 P는 더 커져서 3B가 됐고
여기 인차가 돼서 B제로가 됐으니까 이제 이게 가능한 방법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B가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는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주면 여기는 두 개가 더해져서 3B가 됐고 여기는 둘이 빼져서 B제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가능하려면 두 개의 자기장 방향이 같으니까 지금 A가 만드는 게 플러스 2B 제로, 그리고 저기 있는 보라색 B가 만드는 게 플러스 B 제로면 둘이 더해 3B 제로가 될 것 같고요. 여기도 플러스 2B 제로였는데 보라색이 만드는 게 마이너스 B 제로라서 결국 이거 합이 그냥 플러스 B 제로 만들게, 지금 들어가는 걸 플러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가 만드는 자기장이 2B 제로, B가 만드는 게 그냥 B 제로, 같은 거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전류가 I 제로면 B에 흐르는 전류는 2분의 1 I 제로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P에서 자기장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간다 맞고요. B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마이너스 X죠. 그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분의 1 I 제로다 맞는 거는 기억 하나 되겠습니다. 문제 이렇게 많아. 각자 풀어보시고 혹시 질문 있으면 나중에 찾아오세요.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풀어보시고 어려운 거 있으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화요일날 시험이니까 월요일날 찾아오거나 월요일날 오기 힘들면 카톡으로라도 질문을 하시기 바래요. 너무 밤늦게는 하지 마시고 하면 그때 답변 다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자기장이 변할 때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래서 꼭 이거는 최근에 구술평가도 봤었죠. 그래서 이제 방식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꼭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총 개수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성된다. 그래서 우리는 렌츠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변하면서 도선이 가까이 가면 지금 여기를 통과하는 개수가 이렇게 1개에서 5개로 변하게 되면서 이제 이게 내려가는 게 많아졌으니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꼭 잘 한번 글로 쓰는 것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관련 문제 아주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 한번 수업 시간에도 풀어줬던 내용이 많으니까 꼭 한번 스스로도 한번 풀어보시고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꼭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자체가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다만 방향 조절하는 거 꼭 신경 써주고, 그리고 여기는 계산이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아마 계산이 있는 거면 아마 여기서 이쪽이 계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근데 복잡한 계산은 딱히 안 냈고요. 굳이 해야 되는 계산이라면 그러니까 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거리가 얼마 떨어졌을 때, 거리가 이만큼 떨어졌을 때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 자기장 방향은 어딘지, 여기가 거리가 2D고 여기가 D면 자기장이, 여기가 B0가 흐르면 여기는 자기장이 2B0다, 이런 것만 잘 확인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문제를 냈으니까 한번 꼭 이거 관련해서는 공부를 추가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